근데 지금 이렇게 방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저 또한 무급으로 일하면서 막 일을 벌리고 또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함께하는 크루 같은 사람들이 생겼고 공간 머무르다에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작곡가 형한테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좀 오래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당연히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함께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또 사람들이 잃어봤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재밌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상식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일정상으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하더라도 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법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근심이 적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는 되게 쫄보라서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그 표현이 좀 더 맞겠다. 내가 사람 눈치를 그래도 좀 덜 봐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한테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 요즘. 이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군요. 항상 있었죠 거의. 특히나 제가 이제 한 20대 그 중반 넘어서부터는 그 연애 공백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 요즘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딱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눈치 안 주는 사람들. 그냥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는데 바라는 대로 해줬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그게 만족할 만큼이 아니든 아니면은 뭐 상황이 안 됐든 하면은 누가 해달라 했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원하는 티 다 내놓고서 말은 안 했으니까 내가 책임은 안 져.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알아먹고 있으면은 왜 나 스트레스 받게 해? 그래서 뭘 원하는지 말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냥 가불기야.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누가 해달라 했어? 이걸 왜 내 탓해? 그냥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데요. 저런 결의 것들을 너무 많이 자주 겪어왔습니다. 요거만 삭제되고 났는데도 지금 내가 그 정신적으로 그냥 모래주머니를 한 10개는 풀어버린 느낌이야. 근데 사실 뭐 이런 해방이다 막 이 소리 하려고 내가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막 친구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또 이제 가족 힘들어도 가족에 목매는 사람들 뭐 고향 못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책임진 가족 아니면은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책임감의 영역이었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나 기억,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제 역설적으로 되게 냉정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사람들, 나한테 일상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치? 생각을 안 하고 만나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억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해도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사람들. 그래, 어쩌면 그런 거지.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개념을 나는 이해를 못한 거야.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 영상에서 아마추어리즘에서 낭만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돈을 받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고용과 피고용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 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 근데 그거 내가 먼저 제시한 거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페이를 얘기했더니 그 가격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 마인드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 투자한 시간들이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보장만 해주면 된다인 거야.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다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로 나는 이걸 직업으로 접하기 때문에 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고 그러니까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그냥 온전히 다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관계가 안 되지. 실제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한 것보다도 먼저 의욕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나는. 근데 저 또한 그래요. 사실 나도 그래 뭐 이제 결과적으로 나도 공간을 운영하고 뭐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내고 그러고는 있지. 그런데 사실 나도 까놓고 말해서 그 돈 안 썼으면 대출 끼고 집 하나 구할 정도는 됐어.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도 이 사람들이랑 있는 게 즐거우니까 투자를 많이 했던 거지. 애초에 제가 뷰잉 파티들을 계속 열고 그리고 제가 어떤 파티들을 이제 열기 시작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공간 머무르다를 만든 것도 그렇고 나도 사실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랑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하호하면서 지내기를 너무나도 나는 바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지. 공간 머무르다를. 원래는 이제 파티로 계속 열다가 그래가지고 보드게임도 열고 또 나도 에세이 모임도 열고 퓨잉 파티도 계속하고 음악 모임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요즘 되게 만족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러 갈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 모든 것들 제가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에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내가 놀 곳이 필요했던 거야. 나같이 별난 사람도 스스럼 없이 가가지고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하하호 놀고 공통 관심사로 떠들고 즐기고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거. 난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아마추어리즘이지. 근데 나는 그게 필요했어. 그리고 내가 음악을 내고 영상을 내고 그러는 것도 사실 그 공간에 힘이 실리기 위한 어떤 구심점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 결국에 뭐 그냥 너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나도 솔직히 할 말은 없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공간에 뭔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랑 다 비슷한 거겠지. 만약에 이제 나한테 꼬우면 그만둬 라고 하면 난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마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나도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아, 지금 이 모든 환경이. 그래서 내가 지속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 본전치기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내가 영상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격투기 기자 생활할 때 월급 40만 원 받으면서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아버지 용돈 지원도 있었고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도 있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냥 나는 평생 원룸에서 등만 붙일 때 있으면, 그리고 뭐 어쨌든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난 만족이다. 나 그렇게 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물론 저 때에 비해서는 이제 생활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돈거리는 이유가 뭐냐? 돈벌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 나는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 그래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나가 포함되니까 뭐 이것도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긴 하지. 아니야, 맞긴 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솔직히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이기심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난 이거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그치, 그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의미 있게 쓰려고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건데, 그 의미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그 전에는, 제가 이 머무르다를 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집에서도 사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애초에 한 가족이랑 10년 이상 살아본 게 한 명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 사람이랑은 의절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동창생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그나마 그런 소속감이 좀 생겼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한 무리가 생기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겨. 야, 이렇게 좋은 걸 니들만 누리고 있었어? 아, 인생 절반 손해봤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요즘 느끼는 어떤 감정이. 그리고 이런 게 어쩌면은 이제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감정이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억울하기도 한 거야, 한편으로는. 나는 왜 30년을 그렇게 혼자서 살아야 됐는가? 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됐는가? 물론 내가 선택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나는 이거는 환경 탓을 좀 하고 싶어. 징징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난 그랬고.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어떤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기를 이제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제가 외계인을 지구 정착기인 이유예요. 전 저게 평생 안 됐거든요. 그냥 남들한테 당연하다고 하는 그냥 뭐 친구 집 놀러 가고 뭐 심심하면 친구랑 카톡하고 전화하고 불러가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심심하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있어도 뭐 불편할 거 없고 그냥 같은 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재밌고 어떤 서로가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니까 재밌고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그런 관계를 나는 왜 그토록 누려보지 못했는가? 그렇죠.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의 삶을 산 거죠. 이러니까 친구랑 가족이 왜 소중한지 이제야 좀 깨닫고 있고 난 평생 몰랐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물론 제가 이런 알을 깨게 됐던 되게 큰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종종 언급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제 곁에 두려고 어떻게든 이제 일감 주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도. 근데 걔가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없어도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근데 사실 막상 그걸 들었을 때는 그 불안감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니까 오히려 그때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비슷한 결로 이렇게 일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냥 이제 편한 사람들이랑 뭐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 열심히 돈 벌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런 그 일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비로소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유별났냐면요. 저는 리프레시란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 일과 자기 인생에 자부심이 없나? 자기가 사랑한다면 그만한 고통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일상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왜 재충전이 필요하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행 같은 것들을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컸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인드가 그거야. 아니 놀러 갈 시간에 일을 하면 놀러 가서 쓰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건 물론 일을 하면서 더 벌 텐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치면 대체 얼마냐. 안타깝게도 이제 나의 나약한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식을 하는 것 뿐이지 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아니요 힘들어서 휴식하는 거는 나도 당연히 좋지. 어쩔 수 없이 한다에 가깝지. 아마 군대 갔어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내 이 썩은 몸뚱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지. 나는 쉬는 시간이 괴롭다. 난 그래가지고 저 실제로 쉴 때 못 쉬었어요. 왜냐면 빨리 일하러 가야 돼서. 빨리 일하러 가고 싶은데 이 쓰레기 같은 집중력과 체력이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책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쵸,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랬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나는 어떤 노동의 차원으로밖에 인생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일감을 줬다? 여기서부터가 지금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실제로 좀 유대감도 쌓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호의로 대해주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는데 난 그 사람들이랑 딱 퇴근하는 순간 남남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어. 아 근데 하람씨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좀 접점이 안 생기네요. 왜냐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일로서 맺어진 관계선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인간성 좋았는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앉혀놓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일 말고 인생이 없으니까 스몰 토크가 뭐가 되겠냐. 아 영화 뭐 봤어요? 영화 안 보는데요. 노래 뭐 들어요? 님이 모르는 노래만 듣는데요. 여행 좋아해요? 여행을 왜 가요? 뭐 먹는 거 좋아해요? 뭐 음식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배고픈 거 달랠 수만 있으면 되죠. 진짜 내가 인생이 없었다 얘기하는 게 내가 자학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 고삐리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거는 지나가면 안 돌아와. 버릇이 안 고쳐진다고요? 나도 그랬어. 근데 뒤늦게 필요를 깨닫고 하면 늦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세계의 질서가 뒤바뀐 거야. 뭐라고?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오히려 그게 일반적인 상태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하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그 힙합 동아리 들어갔을 때 진짜 그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아니 저희 랩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왜 술 마시러 다녀요? 왜 그 회의하고 끝나고 자꾸 PC방을 가려 그래요? 연습 안 해요? 왜 저희 그 빡세게 연습 안 하죠? 나만 이렇게 간절해요? 왜 대중가요만 해요? 아니 힙합 한다는 사람들이 막 음악적 자존심이나 정체성 같은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요? 약간 그런 거야. 그냥 실제로 난 이 상태였어. 이거를 모든 걸 입 밖으로 내뱉을 정도로 사회성이 제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여긴 대학 동아리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너네 놀러 왔어? 놀러 왔어. 근데 이게 부모님과 애착 문제였을 것 같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정확합니다. 그냥 가정교육의 문제였던 거지. 난 집안에서 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난 사람이 아니었어. 할당된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할당된 효도를 하지 못하면, 할당된 그 생활 습관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상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5분 대기조 모드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체주의적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성향이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프로로 길러졌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야 됐어 사실. 나중에 이제 그냥 좀 돈 없어가지고 아버지 사무실 내려가서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가 이제 통기타 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고 살았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랑 살 때부터는 내가 밖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지.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남도 목적 없는 선의를 베풀 수 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친구가 많더라. 그 친구한테 다가가도 밀쳐내고 심하면 동정하지 말라 그러고 하더라. 아직도 답은 모르겠음. 난 밀쳐내는 것까진 아닌데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 맞아요. 격투기도 아버지가 이제 그 심심해가지고 저기 김동현 추성훈 나온다고 하길래 UFC 100 보고 있는 거 그거 보던 거 내가 우연히 봐가지고 접하게 된 거였거든.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탈출구는 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음악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본인 사무실에다가 이제 방음 벽지 붙여가면서 나 지원해 주셨고. 근데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걸 나 몰랐던 거야. 저는 대학 가가지고 처음에 좀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데 너는 꿈이 뭐야? 나중에 장래희망이 뭐야?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어? 라고 하면은 없대.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이면 뭔가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별종이고 오히려 외계인이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못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편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래가지고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근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마냥 살고 싶은데 인생이란 게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조차도 사실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손익계산서 뚝뚝 두들겨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릴 게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얻는 그렇게 감수해야 되지만 쌓여가는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데미지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벗어나가지고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구나. 그냥 지금의 나도 너무 좋고 지금의 내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좋은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서글픈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MC 스나이퍼의 인생이 정말 서글프지만 아름다운 것처럼 5등급이 평균이야? 그럼 4등급만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5등급도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향상심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안빈 낙도라 그러잖아.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패배자 근성이라 그러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는 현재의 내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직 그걸 못 버렸어요. 여전히 저는 저를 채찍질하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이 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인생을 힘들어하는지 왜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여행을 가는지 사실 나는 노래조차도
그냥 즐겼던 적이 없어. 애초에 내가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도 MC 스나이퍼 민초이 난 듣고 내 인생을 대변해준다.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 팬의 단계를 진짜 한두 달 만에 스킵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래퍼가 돼야겠다. 가 됐었어. 난 팬으로 아마추어로 취미로 가졌던 적이 없어. 시간을 보냈던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마추어리즘이 소중하다 했잖아요. 그게 낭만이 있다고. 나는 아마추어로 지낸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프로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어. 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어. 그치, 인생 1%.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되게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갇혀 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자유로워지는 거는 이제야 조금 시작해 보는 것 같아요. 저만의 낭만 있죠. 맨날 말하는 빨간 벽돌집 3층 집 정도로 구해가지고 3층에 주거, 2층에 사무실, 1층에 파티룸, 지하에 공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내 가족도 그 커뮤니티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근데 그렇게 바라왔던 것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맞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지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이 30 먹고. 그래서 외계인들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여전히 즐겁고 그 사람들이 더 잘 통하지만 지구인이 되고 싶어요. 지구인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끝내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여전히 나는 이를 벗어나면은 솔직히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거든.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은퇴한 내 인생이 상상이 안 된다. 이 일이 없으면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그냥 나 자신만으로 가치 있는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텅 비어있는 나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첫 해인 것 같아요. 당장에 생각하는 지구인들도 본인 스스로 외계인이라 생각하면서 지구인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너무 전달이 잘 되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트인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외계인이란 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게 더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초반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그랬었는데 원하던 대로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이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뭔가 후련하네요. 요즘 머무르다 방송하면서 좀 눈물 날 것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야 사람으로 좀 살아보는구나. 그거를 좀 깨닫게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 감정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느꼈던 거야. 왜냐면 나는 기계로 살아야 돼. 그래요. 30 마냥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 그지? 아마도 평균 수명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아있을 거고, 살아온 날보다는. 반환점이라고 생각할래요? 대학 새로 가도 되고 또 남을 나이상으론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이네요. 그래요. 좋은 얼굴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저는 세상을 움직이고 싶었다고. 여전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도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길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봬요. 뿅.